안녕하세요. 빠브라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 텍사스유가 105달러를 찍었습니다. 마이너스 1.69% 살짝 떨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과 이란의 전쟁 국면은 장기전 양상으로 간다. 이거 주말에 3일 연휴 이제 황금 연휴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3일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뭐 이란 측에서 뭐 평화 중재안 수정안을 뭐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좀 갈 길이 멀죠. 왜냐하면 이란 쪽은 자금 제재 지금 받고 있는 동결 빨리 좀 해소해달라고 그러고 미국은 니들 핵 프로그램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1cm도 양보 못한다. 좀 팽팽한 어떤 국면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이 유가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정도 뭔가 서로 간에 좀 다가가는 이 접촉점이 좀 매칭이 돼야 되는데 완전히 지금 어긋나고 있어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마치 뭐 열차의 레일처럼 그냥 반듯하게 그냥 전혀 좁혀지지 않는 상황 속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부 텍사스 WTI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자국민들이 지금 주유소에서 조금 더 싼 이 기름을 얻기 위해서 거의 순례를 할 정도로 엄청난 지금 이 기름값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기름값 올라가면 이제 생활물가 지수 엄청나게 치솟지 않습니까? 관세 때문에 더군다나 인플레이션 현상 굉장히 심화가 됐고 있었고 지금 미국 자체 내의 이 물가 지수는 체감적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그런 어떤 보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뭐 오일 값이 올라가 버리니까 당연히 환율은 1480원대로 이제 거의 진입한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1500원대로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건 일단 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줍니다. 1,500원대로 가버리면 이게 이제 외국인 자금이 넘어오기가 힘들죠. 왜? 환차손이라는 이 허들이 딱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무리해서 넘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코스피보다는 나스닥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방향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환율 자체가 굉장히 국내 금융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세 국면 때문에 가뜩이나 물가 지수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게 전쟁까지 딱 터져버리니까 특별히 이제 호르무즈 해역과 연관된 에너지 산업 이 석유 부분이 딱 걸려 있으니까 이게 뭐 아시아 시장하고 유럽 시장은 이거 완전히 착살날 수순으로 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게 좀 장기화돼 버리면 정말로 이게 답이 없다. 그래서 상당 부분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원가 상승분이 고스란히 지금 모든 생활 물가에 반영되고 특별히 부동산 시장은 분양 가격에 엄청나게 지금 반영이 됩니다.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이렇게 마치 용오름하듯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데 분양가는 대체적으로 이제 건설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건설 원가는 뭡니까? 다 철강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시멘트 들어가잖아요. 다 이거 유가에 근거한 원자재 가격 아닙니까? 천정부지로 올라가죠, 지금. 아니, 뭐, 지금 비닐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인데, 철강이나 뭐 시멘트 같은, 특별히 또 알루미늄 같은 경우, 이런 원자재 값이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 버리니까 이거 이제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분양 가격은 가뜩이나 계속해서 서울 분양가는 비강남이 강남 쫓아간다고 강남은 분양가 상한제 해도 소용이 없죠. 주변이 50억인데 반값으로 나와도 20억이야.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현금 막치기 해가지고. 최대 6억밖에 대출이 안 나오는데. 그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는 비강남이 계속해서 25억. 그래, 우리도 20억 가까이 가자 해서 지금 은평구 같은 경우는 신축 아파트가 20평짜리가 16억 합니다. 17억 하고. 20억 이제 뭐 넘어갈 일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고분양가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고 구축 부분은 쏟아지는 규제로 인해서 잠시 눌려 있는데 눌림목이죠. 살짝 눌려 있는데 이게 또 언제 치고 나갈지 모른다. 왜? 공급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그냥 시장에서 구축에 의해서 이제 회전율에 의한 공급이 아니라 신규 공급. 그러니까 보다 싸게, 보다 좋은 입지에 보다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에서의 공급이 지금 전무하기 때문에 이거 규제로 틀어막기에는 굉장한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이 눌림목이 다시 상승 구간으로 변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공급이 빨리 나와줘야 된다. 충격적 공급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기권에서 뭐 사전청약 비스무리하게 나왔던 공급들은 전 정권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져서 행해졌던 그런 어떤 공급 형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가장 좋은 입지에서 가장 저렴하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나온다면 집값은 그냥 알아서 스스로 딱 멱살 쥐고 내려갈 뭐 가능성이 충분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가장 지금 중요한 국면이고, 아무튼 간에 지금 무주택자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회로를 노리시라, 틈새를 노리시라. 굳이 지금 집을 사려고 하신다면. 자, 그래서 이번에 모집 공고가 나온 남양주 가깝죠. 왕숙 아테라가 모집 공고를 냈는데 여기 분양가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입지도 좀 괜찮은 편이고요. 공공분양주택, 요게 정말 하늘의 별처럼 좀 쏟아져야 됩니다. 이거 드문 나오니까 계속해서 집값 펌프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집값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문을 외우고 있으니까 공공분양 812세대에 해당이 되고요. 59에서 84까지 나오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가격 아니겠습니까? 가격. 청약 접수는 일단은 이제 좀 여유가 있습니다. 사전 청약 당첨자는 5월 18일부터, 일반 공급은 5월 27일부터. 이번 달 이제 5월 1일 딱 시작됐으니까 한 3주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필터링 좀 잘 해보시고요. 굳이 내가 좀 장만을 좀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런 가격 4억대입니다. 5구제곱, 그리고 74제곱, 그리고 5억대, 84제곱이 6억대네요. 그래도 참 공공분양 가격이 참 많이 올랐다. 옛날에 84제곱이 4억대였는데 이제 20평대가 이제 4억대가 됐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동구하고 굉장히 입지적인 어떤 요건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9호선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바로 직결이 돼요. 강동 쪽으로. 이런 어떤 입지적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4억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런 거 안 해. 그냥 스킵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또 해보시면 되고, 주변에 있는 다산동 9억 7천 하죠. 30평대가 굉장히 그래도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84제곱이 이제 6억대니까 한 3억 정도는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다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뭐 13억짜리도 있고 9억짜리도 있고 9억짜리, 그러니까 역세권 중심이니까 다 이렇게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숙 아테라는 그래도 공공분양이라는 또 가격표를 달았기 때문에 4억대에서 6억대로 지금 가격대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다산역과 좀 비교적 그래도 입지적인 어떤 비교를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11억, 13억, 9억 하는 그런 것들도 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9호선 연장선이 단지 주변을 지나간다니. 지금 946정거장이라고 지금 임시 이름을 붙여놨는데 새로운 이름이 붙을 것 같고요. 일단 아테라는 구사역 역과 상당히 가까운 편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강남, 하남, 남양주선이 연장이 딱 되죠. 자, 강동 뚫고 지나가서 하남 뚫고 다리 건너가지고 한강 건너서 왕숙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자, 초, 중, 유치원이 딱 초품화죠. 전형적인. 그리고 9호선 경의선 역사 신설이 되고 또 9호선 연장까지 되기 때문에 경의선만 있으면 이건 굉장히 불편하죠. 워낙 텀이 길기 때문에 9호선 개통되면 이제 바로 강남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강동이 강남 4구 아닙니까? 강남 입지적인 어떤 또 수혜도 받을 수 있고요. 일단은 9호선 연장이 가장 큰 946역, 가장 큰 혜택이라 볼 수가 있겠고, GTX-B도 생깁니다. 그리고 다산 신도시도 함께 이미 완성된 이제 인프라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사전청약이나 아니면 경기도권에서 나오는 신축 분양단지들 보면 인프라 시설이 거의 사하라 사막인데 그냥 사막 모래처럼 그냥 향한 그런 어떤 느낌을 주는데, 여기 이미 다산 신도시가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견본주택 관람 일정 잘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런 어떤 공공분양도 있지만 또 무순위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 지지난주인가요? 무슨 집이 나왔죠. 여기 또 나옵니다. 양평역이 엎어지면 코다를 때 있어가지고 지난번 나왔을 때 분양가를 보시면 5구가 8억이었고 84가 11억이었습니다.
그 세 채 정도가 나왔었는데 그게 지금 특별 공급이 껴 있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일반 분양만 5채가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84제곱이 25억 하고 있고요. 59제곱이 18억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물대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역세권 아파트라서 여기 딱 가면 이제 걸어서 가면 3분밖에 안 걸립니다. 양평역이 굉장히 가까운 어떤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뭐 초등학교도 좀 가까운 편이고요. 이거 3분 걸리겠습니까? 이거 1분밖에 안 걸릴 것 같은데 초등학교는 한 3분 정도 걸어서 갈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또 학군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양평역 굉장히 가깝고, 뭐 영등포 하면 그래도 인프라 시설이 굉장히 뭐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는 좀 소규모 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배치도는 굉장히 좀 참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다. 동간거리도 괜찮은 보이고요. 정방향으로 좀 전부 다 이 단지 배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도 뭐 사시는데 뭐 전혀 불편함이 없죠. 일단은 당첨이 돼요. 당첨. 무수입집이 참 당첨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통장 필요 없고, 그리고 당첨된 이후에도 내가 취소해도 전혀 페널티 받을 염려가 없으니까 굉장히 좋은 이점이죠. 5구제곱 굉장히 그래도 좋은 평면도 가지고 있고요. 5구B는 타워형이네요. 요새는 좀 타워형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창이 나 있기 때문에 판상형보다는, 일률적인 판상형보다는 그래도 좀 입체적이지 않은가. 뭐 5구B가 그래도 선호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진입하면 굉장히 그래도 좀 가성비가 있는 곳입니다. 84제곱, 84B 같은 경우는 이 타워형이고 84A는 이제 판상형으로 나오겠죠. 아무튼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무슨 이집집으로 나온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또 한 곳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레미안 원 페를라 무슨 이집집이 나옵니다. 야, 여기가 무슨 이집집이 나오네. 대단하다, 대단해. 다 지었죠. 다 지어가지고 이제 뭐 거의 짱짱한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는 방배동에 위치한 강남 쪽입니다. 자그마치 여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채 이상 더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왜냐면 이 부정청약이 터져가지고 계속 10채, 10채, 10채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일을 뿌린다는 그런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5구제곱이 16억 합니다. 와, 이거 어떻게 진입을 하지 내가? 84제곱 22억 하네? 에나 모르겠다, 포기해버리자.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20평대가 27억입니다. 거의 10억 차이 나죠. 84제곱, 84제곱은 지금 22억 정도 하니까, 요걸 이제 전세가로 이제 환원을 해버리면, 자, 27억 하고 분양가는 16억이니까 16억을 내가 동원을 해야 돼요. 대출 6억 땡기고 10억이 더 필요한데 무슨 수로 합니까? 근데 전세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법이 좀 바뀌었죠. 무슨이 하는 데 있어서 무주택자도 전세보증금 활용을 2년 정도 연장을 해줬기 때문에 충분히 전세 끼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전세보증금 한 11억 정도 내가 뭐 어느 정도 확보한다고 생각하고 16억 정도 분양가라면 충분히 이제 5억대나 6억대로 접근 가능한 그런 단순식은 나옵니다. 일단은 레미안 원페를라가 무지막지하게 엄청난 물량으로 무순위 집집이 쏟아질 예정이다. 5구 타입은 거의 판상형 가깝게 아주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84 타입 역시도 이게 타워형으로 되어 있네요. 일단 입지는 뭐 레미안 원페를라 뭐 끝판왕이죠. 내방역 가깝고요. 그리고 이수역 뭐 총신대 있고요. 해가지고 방배권에서는 거의 이제 뭐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데 엄청난 뭐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이 세 곳들 특별히 또 왕숙 아테라는 그래도 무주택자라면 어느 정도 한번 곰곰이 한번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고,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무슨 입집이 나왔는데 뭐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당첨되면 뭐 개꿀이고 뭐 안 되면 그만이죠. 그 다음에 여기 레미안 원페를라 여기 부정청약이 엄청나게 터졌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 무슨 입집으로
튀어나올 가능성도 없습니다. 일단은 강남 쪽이니까 뭐 전세보증금 활용도 생각하신다면 5억에서 6억대로 충분히 진입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아무튼 지금 뭐 전쟁 국면 때문에 유가와 환율 그리고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지금 올라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신만의 기준을 잘 세우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회로 틈새 좀 보시면서 접근하신다면 아주 좋은 기회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지금 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 국면이 계속해서 길어질수록 지금 금융시장의 어떤 불안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원가 부분은 계속적으로 치솟아서 결국 이 건축비 바탕으로 한 이제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서 분양가는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뭐 신축 분양 기다리시던 분들 다 청약통장지 포기하는 그런 상황 속으로 가고 있고, 자,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나. 구축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간다 이상한 시점 시그널을 주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기다려온 거 다 물거품인가 라는 그런 어떤 생각도 드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지금 시장, 부동산 시장 굉장한 어떤 분기점에 와 있고요. 전반적으로 가격은 엄청난 가격 조정기를 겪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금융시장의 지표만 딱 보더라도 같은 자산 시장 아닙니까? 아파트 시장도 상당한 조정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노리신다면 아주 좋은 골든타임 분명히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올동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빰뿌랑 복도빵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